자, 방정식의 활용 11번째 유형은 속도 응용 공식입니다. 자, 속력이 바뀌는 경우인데 뭐 제목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푼다 그런 건 외우시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우는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속력에 관한 기본적인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거리는 뭐죠? 시간은요? 속력은요? 자, 각각 바로바로 선생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대답하셨나요? 그 안에 대답 못하셨으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조금 못 외우신 친구들은요, 요렇게 거북이 등껍질을 딱 그리고 나서 거시속이라고 쓰고요. 자, 거리를 구할 때는 거리를 가리고 나면은 시간과 속력이 남죠. 그래서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 되고요. 시간을 구할 때는 시간을 딱 가리고 나면 속력 분의 거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할 때는 속력을 가리고 나서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머릿속에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속도 이렇게 응용 문제는 단위 통일에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되도록이면 단위는요, 속도의 단위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를 쓰고 있으면 거리는 다 킬로미터로, 시간은 다 시간으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문제에서 분속 몇 미터라고 하고 있으면 거리는 다 미터로, 시간은 다 분으로 바꾸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봅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을 하는데 갈 때는 3으로 올 때는 5로 걸어서 모두 2시간이 걸렸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A에서 B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거리를 우리가 X 시속 킬로미터를 쓰고 있으니까 X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갈 때 걸리는 시간은 뭐분의 뭐였죠? 시간은 그렇죠, 속력분의 거리였죠. 그래서 우리 갈 때 걸리는 시간은, 갈 때 속력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갈 때는 3이죠. 갈 때 속력분의 갈 때 거리는, 갈 때도 x만큼 갔겠죠? 네, x. 그럼 올 때는요, 이렇게 똑같이 x라는 거리를 시속 얼마로 와요? 5로 오죠. 그럼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움직인 거리는 똑같이 B에서 A까지 x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갈 때 걸리는 시간, 이게 올 때 걸리는 시간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고, 이게 2시간이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양변에 15를 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앞에 거는 5x 더하기 3x가 되고, 우변은 15를 곱해서 30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가 되나요? 8x는 30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얼마가 되냐면 8분의 30 약분해서 4분의 15km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예원이가 등산을 하는데 시속 3km로 걸어서 정상을 올라간 다음에 20분 동안 쉬어요. 첫 번째 함정이 나왔죠? 시간을 쓰는데 분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20분을 뭐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3분의 1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60분의 20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거리가 또 바뀌었네요. 1km 더 긴 등산로를 따라서 시속 4km로 걸어서 모두 4시간 20분이 걸렸다. 두 번째 함정이 나왔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자, 4와 3분의 1시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4와 60분의 20시간이니까요. 예언이가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간 거리, 활용 문제는 단위까지 예쁘게 정해놓고요. 자,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얼마였냐면 3이에요. 그래서 3분의 올라간 거리는 문제에서 우리가 x라고 정했죠. 올라가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고요.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3분의 1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에 와야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내려올 때 속력은 얼마였냐면 4였고요. 내려올 때 거리는요, 올라올 때보다 1km 더 긴 거리를 걸었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식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올라가서 휴식한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더한 식이 되고요. 그럼 등산하는데 들어간 모든 시간이 되겠죠. 그게 4와 3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대분수를 안 쓰니까 얘를 바로 가분수인 3분의 1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간단하게 하려면은 모든 항에다가 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12를 곱한 걸 불러볼까요?
자, 선생님만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 입으로 따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4x 더하기 여기에다 12를 곱하면 4, 여기다 12를 곱하면 4랑 약분돼서 3이 남는데 그 3이 분자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 곱하면 남아있는 4가 이렇게 분자 13에 곱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4x 플러스 4 쓰고 얘는 이제 분배를 해야지 처리가 가능하겠죠. 3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곱하면 52. 얘랑 계산은 미리 해놓고 7x라고 하고요. 요거 계산하면 7인데 좀 넘어가겠죠. 넘어가게 되면 52 빼기 7이 돼서 45가 됩니다. 맞습니까? 45가 되고 뭔가 계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치?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7분의 45km가 나옵니다. 좀 이상한데 왜 분수가 나올까? 이런 건 보통 분수가 안 나오던데. 혹시나 여러분들 풀이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계산 실수한 부분이 보이시면 선생님들한테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동영상 수정 좀 할게요. 선생님 지금 강의를 거의 한 연속 5시간 찍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실수 없는 것 같아. 맞을 거야. 네, 고생하셨어요.